본 강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및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점의 정의 및 취약점 진단 종류를 살펴보고 중요한 취약점 사례를 몇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점이란 무엇이고 취약점 제거를 위한 진단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취약점 또는 보안 취약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전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는 공격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정의합니다. 악용, 즉 exploit이라 함은 위험 요소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거나 정보 유출, 권한 상승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은 보안 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설계를 수행하였거나 혹은 기술 취약점을 가지는 코딩 규칙을 적용하였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배치를 적절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또는 패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견되며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해 시스템이 처리하는 중요 정보가 노출되거나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안 약점이란 말도 쓰는데요. 개발 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될 수 있는 오류, 버그, 실수 등의 취약점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말합니다. 보안 약점은 개발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은 운영 유지 보수 단계의 보안 위협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계 및 코드를 사전에 검토하며 개발 보안 가이드에 따라 시큐어 코딩을 준수하며 정적 분석 기반의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약점을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보안 활동으로는 주기적으로 모의 해킹 등의 외부 취약점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약점 제거 활동을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비해서 보자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설계 및 코드 개발 시에는 시큐어 코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합니다. 개발된 코드는 정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시큐어 코딩 여부를 분석하여 수정합니다. 개발 완료 후에는 난독화, 위변조 방지 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릴리스 후에는 주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약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는 활동을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이 4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큐어 코딩 진단입니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스코드 상의 보안 약점을 분석하고 진단합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보안 취약점 진단입니다. 주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웹 어플리케이션, 즉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외부자 또는 내부자 관점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 요소를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잠재적 취약점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취약점 진단을 수행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서비스가 모바일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 환경과 구별되는 보안 위협을 점검하게 됩니다. 먼저 시큐어 코딩은 말 그대로 개발 단계에서 취약점에 안전하도록 개발자가 유의하여 코딩을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취약점으로 귀결되는 근본 원인은 결국
개발 단계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시큐어 코딩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무적 관점으로도 시큐어 코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보안 약점이 발견되는 비중은 개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시험 및 배포 단계에서 훨씬 적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견에 대한 보안 비용은 배포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번 발견되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거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수정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시하기 전에 미리 보안 취약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을 개발 단계에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편 시큐어 코딩은 행안부나 키사에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개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행안부와 키사에서 동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프라 보안 취약점 진단이 있는데요. 주로 관공서나 은행에서 외부 컨설팅을 받고 정보 자산 내 보안 설정 및 계정 관리, 권한 관리, 보안 패치 등의 기술적 보안에 대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주로 자동화된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응 방안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즉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프로세스를 설명하겠습니다. 취약점의 세부적인 항목의 경우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기준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시큐어 코딩 진단 항목과 대부분 겹치며 운영 단계에서 발견한다는 점, 진단원에 의한 동적 분석에 의하여 발견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행안부 발간 모바일 대미 서비스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 그리고 금융보안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 서비스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진단을 수행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를 요약한 표인데요. 핀테크 서비스인 경우에는 백신 프로그램, 보안 키패드, 보안 채널로 통신, 거래 전문의 무결성 검증 수단의 제공 등의 스마트폰 금융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앱 이변조 방지 대책으로 앱 이변조 탐지, 중요 파일 무결성 검증 기술 등을 마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어서 코드 보호는 난독화를 의미하며 앱 배포 시에 난독화를 적용하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즉 역공학에 의해 원본 코드가 노출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안 취약점 점검 기준으로 오와스프 모바일 탑10 및 기타 보안 가이드라인 문서를 참고한 점검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과의 취약점으로는 모바일 운영체제의 운영 환경 차이에 의한 데이터 임의 접근에 대한 보완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정보가 노출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의 권한체제 특징에 의한 프로세스 간 임의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권한 획득이 과도하거나 루틴 감지가 되어 있는지, 암호화 통신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안 취약점 중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빈도가 많이 발생하고 중요한 파급 영향이 큰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회원 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와 연동된 질의 로직에서 SQL 질의문에 대한 적절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공격자가 입력 가능한 URL 또는 로그인 폼 등에 조작된 SQL 질의문을 삽입하여 DB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인 폼에 패스워드에 조작된 리퀘스트를 삽입하면 웹서버에서 이를 필터링 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관리자 권한을 우회하여 획득이 가능하며 DB에서 원하는 정보를 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DB 데이터를 삽입, 삭제, 변경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의 중지, 인증 우회 등의 2차적 공격 시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공격은 웹 방화벽에서 모든 사용자 입력 폼을 대상으로 특수 문자를 거르거나 필터링 규칙을 적용해서 막거나 소스코드 상에서 SQL 질의문 생성 시 바인딩 질의 방식으로 방지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SQL 인젝션과 유사한 형태로 엑스패스 인젝션 공격이 있습니다. 엑스패스 또는 엑스쿼리 질의문에 대한 필터링이 서버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조작된 질의문을 삽입하고 인증 우회를 통해 XML 문서로 허가되지 않은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에서처럼 인증 우회가 가능한 조작된 질의문을 넣고 웹서버에 요청하면 별도 필터링을 처리하지 않는 웹서버에서는 DB에서 권한을 벗어난 정보를 빼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공격이 성공된다면 인증을 우회하거나 사용자 정보 유출, 웹사이트 로직 파괴 이런 식으로 2차 공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웹 방화벽에서 특수 문자에 해당하는 것을 막거나 소스코드 상에서 특수 문자로 입력되는 것에 필터링으로 거르거나 URL 디코드 함수로 URL 인코딩된 사용자 입력 값을 디코딩하고 우회 공격을 막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웹 어플리케이션의 민감 정보가 개발자 부주의로 외부에 노출되는 취약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관리자 계정과 같은 중요 정보가 주석에 포함돼서 실수로 노출되거나 기본으로 설정된 에러 페이지에 시스템 내부 문제점을 자세히 표시하고 이로 인해 노출되어 공격에 유용한 정보가 실수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이력, 테스트 및 관리자 계정 유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피해가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발 과정에서 디버깅 목적으로 주석의 중요 정보를 그대로 출력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릴리스 단계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에러 페이지의 경우에도 대표 에러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서 노출 정보를 최소화시키도록 웹서버의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꾸준히 많이 발견되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취약점입니다.
사용자 입력 가능 폼에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사용자 세션 도형, 악성 코드를 유포할 수 있는 공격 방식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웹사이트의 게시판, 코멘트 필드, 사용자 프로필 등의 입력 폼을 통해서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DB에 저장되면 사용자가 사이트 방문할 때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에 정보를 요청할 때 서버는 악성 스크립트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면서 공격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외부 입력과 파라미터나 게시판 등의 폼에 의해 서버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 화면에 출력하는 경우에 입력값에 대해서 문자열 치환 함수를 이용하여 스크립트 문자열을 제거하거나 혹은 JSTL을 이용하여 출력하거나 잘 만들어진 외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방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인증 및 권한 인가가 제대로 동작이 안 돼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웹서버 요청 정보를 수정하고 ID 관리자를 변경했는데 인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대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에 권한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요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용자 인증 우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 권한 없는 사용자의 인증을 요청할 경우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의 ID 정보를 세션에 저장하여 세션에 저장된 ID 값과 전달된 파라미터 값을 비교하여 사용자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 즉 그 관리자 페이지와 같은 경우 상기 예외와 같이 허용된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비인가된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변조라는 소위 이게 CSRF라는 취약점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요청과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요청을 구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격자가 스크립트 구문을 이용해서 선의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요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게시판 설정 변경, 자동 댓글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취약점으로서 피해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의 권한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어서 권한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상적인 케이스의 요청에 CSRF 토큰을 추가하여 웹서버에서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와 공격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최근 개발 프레임워크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평문 전송 취약점인데요. 이건 로그인 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가 평문으로 네트워크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될 경우에 공격자가 감청을 통해 이를 가로챌 수 있는 취약점입니다.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에 HTTPS 등의 보안 채널을 쓰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 저하를 우려해서 평문 전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구분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감한 정보를 식별하고 송수신하는 시나리오에서 평문 전송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쿠키에 정보를 담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 중요 정보는 넣지 않아야 하지만 꼭 필요하면 세션 쿠키로 설정하고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 업로드 취약점입니다. 서버 측에서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파일, 예를 들면 ASP나 JSP, PHP 파일 등 이 업로드 가능하고 이 파일을 공격자가 웹을 통해 직접 실행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시스템 내부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외부와 연결하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입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허용된 확장자만 업로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업로드되는 파일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과 확장자를 외부 사용자가 추측할 수가 없는 문자열로 변경하고 변경해서 저장하고요. 저장 경로는 웹 다큐멘트 루트 밖에 위치시켜서 공격자의 그 웹을 통한 직접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 실행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행 속성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취약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취약점인데요. 중요 정보를 암호할 때 베이스 64와 같이 간단한 인코딩을 사용하는 경우에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취약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컴퓨팅 파워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암호화 해독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취약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해독이 쉽게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RC4, MD5, SHA-1, DES 알고리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왼쪽 코드 상에서는 취약한 알고리즘 DES로 사용하는데요. 이를 AES나 SEED 등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암호화 키가 하드코딩된 형태로 노출되는 취약점인데요. 암호화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키값이 노출되면 암호화를 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키값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키값 그대로 소스코드 상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 설정 파일로 읽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예제와 같은 경우 소스코드 내부의 암호화 키를 상수 형태로 하드코딩해서 사용하는데요.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서 암호화 키가 노출된 위험이 있고 이는 암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암호화 키는 외부 공간에 파일 형태로 안전한 방식으로 암호화하고 그렇게 보관하도록 해야 하며 암호화된 암호화 키는 복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한 비밀번호를 허용하는 취약점인데요. 사용자한테 강한 패스워드 저하 규칙을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자 계정이 취약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 패스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암호 이용 안내서의 패스워드 설정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패스워드 생성 시에는 강한 조건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가입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에 대한 복잡도 검증 없이 가입 승인 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계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입 시 패스워드 복잡도를 검증한 후에 가입 승인 처리를 하도록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